안녕하세요, 타워월드입니다. 요즘 암호화폐 뉴스를 보면요, 상당히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긴 겨울이 언제 끝이 날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기다리는 뉴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XRP 발행사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법정 다툼이 바로 리플 측으로 유리하게 또 판결이 나는 뉴스가 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SEC가 리플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슨, 리플 공동 창립자죠.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소송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SEC는 리플의 코인 발행 방식이 증권에 부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법정 싸움을 시작해 온 것인데요. 이 리플과 SEC 소송이 암호화폐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여기서 나오는 판례를 기준으로 앞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판매한 다른 업체들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코인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판례가 서둘러 나와야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소송전의 판결은 아마 빨라도 내년 2023년쯤에 나오지 않을까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단순하게 리플 측만의 문제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집단의 소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과 관할 분야를 명확히 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이 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달리 지분 증명의 특성상 코인을 스테이킹하여서 이윤을 얻고 있고요. 초기 코인을 발행을 하였기에 SEC 측에서는 이를 증권으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요. CFTC에서는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분류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마찰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더리움을 포함한 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SEC보다는 CFTC에 의해서 규제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이롭지는 않겠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 리플과 SEC의 판결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이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가 앞으로 증권으로 분류가 될지 아니면 상품으로 분류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암호화폐 시장에 큰 투자금들이 자유롭게 유입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수많은 코인들의 가격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권, 디파이 시장 규제권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테라 폭락이나 셀시우스, 보이저, 3에로 캐피탈 등 가상자산 기업의 파산 소식이나 뱅크런 등이 나오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불안이 현재 겨울을 조금 더 앞당긴 것이 아닌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USDC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이것은 또 미국의 CBDC 프로젝트와도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USDC처럼 미국 달러나 명확한 준비금이 증명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새로운 규제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 카르다노, 트론 등등 정말 많은 암호화폐들이 각기의 스테이블 코인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각기 다른 알고리즘으로 미국 달러와 패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영향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각자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떤 규제를 받느냐, 어떤 제한 요소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큰 가격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확한 규제 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투자 유입의 한계를 막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현재 빅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이 얽혀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하나씩 풀어내지 않는다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제대로 날갯짓을 하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나마 비트코인 가격은 한 주간 2만 달러까지 상승을 하며 횡보장을 이어왔었습니다. 사실 상승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한할 정도의 박스권 안에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19,000달러 지지선을 확고하게 지켜주면서 선방하고 있는 정도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지난밤 열린 FOMC 장내회의에서 페드는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기 때문에 그나마 소폭 올랐었던 암호화폐 상승세도 다시 꺾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강하게 증시 커플링이 되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 아닌 증시 시장의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요, 코인으로는 올해나 아니면 빠른 시기에 어떤 큰 반전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더욱 어려운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솔루션이 몇 가지가 있다면 그것 중 바로 하나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펀더멘털을 분석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시장을 버텨내야 합니다. 좀 더 견고한 생태계 활동을 만들어 나가면서 다음에 다가오는 기회에 큰 한방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 비탈릭 부테린은 30일 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 침체기를 맞은 이더리움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성숙된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그는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내부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벌이고는 있지만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주류 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혼란과 방임보다는 제도권에 합의된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게 그의 주된 주장이었고요. 심지어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미국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지연에 대해서도 섣부른 비트코인 ETF 승인에 반대한다. 암호화폐 생태계가 성숙할 시간이 아직 더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암호화폐의 빙하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ETF 현물 승인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이것조차 지금은 시기상조이다. 오히려 생태계의 성숙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점인데요. 비탈릭 부텔린의 글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 시장 침체와 잦은 해킹 등 보안에 관련해서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한하고 계약 코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투명성 확보 그리고 지식 기반 테스트를 통해서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비탈릭 부테린은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제사항 충족을 위해서 영지식 증명 활용을 적극 권장했고요. 매우 기술적인 얘기지만 일반 투자자나 대중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투자 상품이나 보험에 예를 들어서 실제 투자를 진행했을 때는 그런 투자처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예상되는 투자 리스크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 장단을 파악한 후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중 기본이 되겠죠. 하지만 다수의 유저들은 코인에 투자할 시 디파이 시장에 접근을 할 때 그런 요소들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점, 대부분 투기적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위의 생태계 앱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그 펀더멘탈적인 요소들을 확인하지 않고 무지성으로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한순간에 큰 피해를 마주하게 된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더리움도 올해 셀시우스 뱅크런 사건 등을 통해서 디파이 시장의 약점을 충분히 여러 차례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비탈릭도 이 하락 시장에서는 오히려 큰 부담을 좀 더 떨쳐버리고 생태계의 성숙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이로울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은 오히려 생태계의 견고함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의 생태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도 알고 보면요.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여러 곳에 존재하는, 즉 견고하게 개발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 프로젝트들과 비교를 해서 정말 많은 국가에서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 프로젝트에 동참을 해주고 있고 활성화 유저수만 보더라도 약 3,500만 명 이상이 지금 모인 상태입니다. 그 다양한 국가와 언어와 신분 인증 시스템을 가진 유저들을 탈중앙 KYC 방식이라는 것을 따로 개발을 해서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시킨다라는 점은 이 마이그레이션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개발 과정의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큰 그림에서 지켜보자면 마이그레이션의 규모와 중요성을 여러 메이저 타 프로젝트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파이가 현재 개발해내고 있는 속도가 매우 느린 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이더리움과 같은 경우 지분 증명으로 마이그레이션의 전환을 위해서 프로젝트의 출범부터 이미 지분 증명으로의 계획은 준비 중이었으며 약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테스트넷을 통해서 여러분의 테스트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였고요. 또 마이그레이션을 준비를 하고 오류를 잡아내기 위해서 출시일을 여러 차례나 연기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코 팀의 전 멤버였죠. 저스틴 우는 이 파이 네트워크의 개발 속도를 카르다노와 비교를 하며 레이어 1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정도 개발 속도가 절대 느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보여드리자면 Yeah, it is different perspectives on it. It is
controversial to some people. Some people don't like it because it's not a real open chain yet. What I'll say is, it is the way that PyCore team wants to go about it, and the I can say for a fact, like the team is like not in a rush. I know that the Pi Network community has always been pressuring or trying to push the team to go full mainnet, launch the token, be open, and everything. I understand. I understand that it's taking a couple years. It's like 4 years. But if you look at like Cardano or a few other chains, like Cardano they just finally got smart contracts, and they've been out since like 2016 or earlier, 15, Yeah. 16. For So it's 8 like years, right? yeah, or something like that. Like it's like a 5+ years before they even got like smart contracts, and that's just like a really simple thing to get launched. And so like there's patience to kind of come about, because if they, especially for the size of like Pi Network, having 30 million plus people on board, it's the largest network. And so if you launch it fast and they don't perfect a lot of the things that are being developed, or they go about it wrong, then all that's going to be to waste. But also too, you can't revert back once you fully launched the chain publicly and on mainnet and then fully decentralized. Right. So that again, this is just the way that the PyCore team is wanting to go about it. It is different than a typical blockchain, but what I 네, 파이의 탈중앙 KYC를 관찰을 해보면요. 2021년 말부터 이 시스템은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었고 2022년 2분기에 출시가 되었었고요. 또 3분기를 통해서 충분한 검증자를 모으고 자체 부트스트랩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놓았으나 이 구조의 약점을 노리고 우회해서 KYC를 또 통과하려는 중국 세력들을 또 차단하고자 더 강화된 방식의 KYC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4분기에는 KYC에 통과되지 못한 케이스들과 확장성에 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업데이트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말씀드리자면 이 KYC를 통한 마이그레이션에서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만약 마이그레이션이 치명적인 오류가 만들어진다면 이 파이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비탈릭 부테린이 말한 부분처럼 시장이 잠시 탄력을 잃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성장 중심보다는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성숙도를 올리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자의 마인드가 예를 들어서 파이 네트워크의 KYC 개발 진행 속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코 팀과 내부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죠. 웨스 스펜서가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파이의 오픈 메인의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About 20,000, we've seen a significant recovery. I don't think we've seen the bottom of the market yet, and I don't think the bear market is over. Just because we slip back up to 20 doesn't mean it's going to stay there and keep growing. It could easily be a bear trap where things fall back down. And so what I want you to know is this. It's dangerous for something as huge and robust and promising as Pi Network to come out when the market as a whole is not doing well. Timing is important, and I actually think the worst time that you can release a brand new project that has a lot of interest is when the entire market surrounding it is going down. The best time to do it is either at the bottom, and it can literally be used to drive the market up across the entire crypto ecosystem, or as it's already going up. Those are the times you want to release because you can ride the hype cycles. But when crypto is down and it's going down and it hasn't quite hit the bottom, that's the time to stay building your project, to stay outside of the hype cycles, to be able to create without all of this external pressure around you. 이 대화를 통해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출시되는 가장 최악의 타이밍은 암호화폐 자산 시장이 폭락하는 시점과 바닥 지점에서 횡보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파이뿐만이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가 나와도 성공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시기에는 외부의 어떠한 압박 요소 없이 생태계의 견고한 부분을 만들기에 매우 적합한 시기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파이 네트워크가 달성하기 쉽지 않은 기술적 요소들을 완성시켜 나감에 있어서 이런 하락장의 분위기가 항상 단점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요. 정리를 하자면 웨스 스펜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보다는 폭락을 유도할 수 있는 시장이라면 개발의 속도보다는 기술의 무결성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는 것이 이롭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도 언젠가는 상승장을 꼭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비트코인의 다음 반감기인 2024년에 상승장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리플이 승소를 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수도 있는 2023년 내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이코어 팀이 그래서 KYC 완성 단계와 메인넷 오픈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시장 분위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 암호화폐 시장의 최악의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암호화폐 규제 방안이 명확해지지가 않는다면은 또 파이 프로젝트 자체에 호재거리가 전혀 없다면 파이의 탈중앙 KYC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 3월 14일에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인 6월 28일이나 그 이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파이의 호재라는 것은 KYC의 완성 외에도 오픈 메인넷에 맞춰서 기술적으로 아주 큰 업데이트 아니면 커뮤니티 자체에 큰 이벤트를 같이 동반하여야 강력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고요. 예를 들어서 개발자들이 쉽게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SDK 업데이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텔라의 프로토콜에 맞춰서 파이의 현재 프로토콜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파이 스마트 컨트랙트 업데이트 관련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파이 자체에서 진행을 하는 해커톤 이벤트가 다시 개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타이밍이 적절하게 맞춰질 때 그리고 오픈 메인넷이 성공적으로 열릴 때 파이오니어들 뿐만 아니라 파이 외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현 오픈 메인넷에 주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이런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웨스 스펜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운도 필요하고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존재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암울한 하락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파이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모두 큰 폭락을 겪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 상황을 벗어날 만한 호재거리가 이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묵묵히 지켜내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락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상승장도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최고라고 있는 이 파이 네트워크도 암호화폐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실생활 거래에 특화가 되어서 사용되어지길 바라고 있지만 파이의 DNA는 이더리움과 같은 웹 3.0으로 나아갈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더리움이나 파이나 이런 시장에서는 서두를 필요 없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알고리즘들을 좀 더 개발하는데 신경 쓰고 완벽함에 좀 포커싱을 맞추다 보면은 분명 조만간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는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에 파이코인을 최대한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오니어들이 결국 크게 웃는 세상이 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